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방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부문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6조 2천억 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해서 6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요. 삼성전자 1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4조 원 가량으로 2016년 3분기 이후로 최저치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1분기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은 5,600억 원으로 현재 집계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2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보면요. 코스피는 2,200선까지 다시 회복을 했고 코스닥은 750선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현재 0.37%의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2208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현대차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등 업종별 대책을 5월에서 6월 중 집중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방금 밑으로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속보 보시면요. 삼성전자 1분기 스마트폰 흑자가 2조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적이 확정치인데요. 오늘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반도체 업종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일단 SK하이닉스 오늘 같이 빠집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8만 원대 이탈합니다. 7만 9천 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차가 나홀로 빨간불 켜냅니다. 강보합권인데요. 14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5위권 0.69%의 상승세 21만 원 선 바라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빨간불 켜냅니다. 최근 업황 부진으로 하락세 이어왔지만요. 2분기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라며 증권사들은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 주가는 46만 원으로 유지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저가 수준 놓고 신경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종목 흐름 대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6만 8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 가깝게 빠집니다. 현재 호재와 악재가 좀 뒤섞인 상황입니다. 분식회계 이슈 대비 주가 흐름은 좀 차분한 상황인데요. 시장 우려만큼 영향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증권사들은 하반기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34만 원대도 좀 위태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8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 가깝게 빠지고 22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23만 원 선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 오늘 약보합권 그리고 LG생활건강 여전히 10위권 지켜냅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143만 7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한지주 강보합권, SK텔레콤 1% 가깝게 빠지고 네이버가 오늘 2% 가깝게 좀 빠집니다. 12만 원 선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물산과 KB금융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은 오늘도 상승합니다. 어제 1.3% 넘게 상승하면서 75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1%의 강보합권 751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재 혼조세 좀 보이는데요. 최근 코스닥 상장사들이 앞다퉈서 항암제 개발을 선언하면서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라젠 효과로 주식시장에서 이 항암제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바이오 종목들 좋았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만 7천 원대까지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신라젠은 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26일에 공시를 통해서 추가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국내 12전환이며 추가 주식수는 2만 주입니다. 한 주당 액면가는 500원인데요. 상장일은 5월 2일입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64,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포스코케미칼도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OCI와 손을 잡고 화학 분야에서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5만 5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8만 원 선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부터 10위까지는 그래도 잘 가는데요. HLB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 기관들이 8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0.5% 강보합권 9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펄어비스 오늘 강보합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6만 300원대 바라봅니다. 네, 수초가 공약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나오는 실적 발표들 중에서 일단 중국 관련 주식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에서 종목을 찾아봤고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 이제 세금 환급하는 그런 회사죠. 동사는 1분기 예상 매출액 12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4.7% 증가된 실적이고요. 영업이익 11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573.6% 증가입니다. OPM, 영업이익률은 8.8%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135만 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사는 이제 작년 말에 KTIS의 경쟁사인 KTIS를 텍스 리펀드 사업 양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50에서 이제 62%로 상승이 되면서 과점 지위를 이제 확고히 하는 그런 이제 국내에서 과점 지위를 확보하는 위치에 이제 올라왔고요. 해외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의 프리미어 텍스프리 양수, 일본 법인의 흑자 전환, 유럽 사업의 확장 등 글로벌적인 이 텍스프리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향후에 중국의 6커가 새로 유입이 된다면 또 좀 더 이제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내일 모레죠. 다음 달 2일 날 이 중국 노선의 온수권 배분이 있습니다. 이 배분이 완료가 되면 조만간 국내 항공사들의 이제 중국 취향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 역시 동사에는 굉장한 수혜로 좀 다가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고 최근에 좀 조정 오늘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시기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라인 4,3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타임 탑픽 종목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즌에 저희가 돌입을 했는데요. 일단 지난 시즌에 1위를 기록한 반종민 소장, 이번 시즌에는 또 어떤 전략으로 종목 봐주실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즌에는 일반적으로 좀 조정폭을 좀 크게 가져갔다가 한 1년, 2년 정도의 이전에 그 조정폭을 가져갔을 때 그 모멘텀을 통해서 그 앞으로 이제 상승치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좀 미래적인 좀 투자를 좀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저점에서 타이밍 잡아서 200선에서 300선을 돌파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상승을 원했던 추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많이 편성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올라갔을 땐 세게 올라가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폭을 좀 가져가는 종목들이 좀 많았고요. 또한 이제 이전 모멘텀이 지금 현재 반영되는 그런 이제 앞으로 그 미래적인 부분들을 통한 이제 모멘텀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모멘텀의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가 없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그 상승 가능성을 통해서 예측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좀 종목을 추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좀 많이 불안정한 부분들도 있고 또한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지금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수가 지금 굉장히 하락을 했다가 어제자 좀 회복을 했는데 네. 계속 이제 이런 흐름을 좀 가져갈 것으로 예측을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안정성적인 투자를 조금 지향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반대로 역발상으로 좀 공격적인 투자를 좀 지행을 하면서 이번 시즌은 좀 대응을 해보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좀 룰은 지켜서 갑니다. 단순히 이제 크게 상승을 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좀 어느 정도의 조정폭을 가졌고 일정한 좀 횡보 기간을 걸친 다음에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 추세 전환을 통한 그 상승세를 이제 보면서 접근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큰 상승을 하면서 N자형 매매가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N자형 매매도 좀 주목을 해보겠고 또한 큰 종목들보다는 지금 지수 흐름이 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이번에는 테마를 진행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도 기쁨의 댄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이 홍기범 연구원이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매매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증시 하반기에 큰 폭으로 하락하고 나서부터 테마 위주의 수급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테마는 돌고 돌아 순환되기도 하며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라든지 항공 관련주, 화폐 개혁 등 새로운 테마가 부각되기도 해 최근 급등하는 모습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마들 중 투자 열기가 식어 하락하는 테마가 아닌 충분히 추가 상승한 가능한 테마와 그리고 새롭게 부각될 만한 테마들로 하여금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마 위주의 포트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포트에 편입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이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미 소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수 불안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이 다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상은 조금 그 정산을 좀 해보자면 오늘이 4월 마지막 장이니까 정산을 좀 해보자면은 4월 초에는 4월 중반까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그 지수를 크게 이끌다가 전체적으로 하반기 가면서 푹 빠졌다가 지금 말일이 돼서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장이고 그 두 일 동안 다시 이제 지수를 회복하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는 실적적인 그 부담감 작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는 아마도 이 5월 초반까지는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지수 예측보다는 좀 부정적인 지수 예측이 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조금은 지금은 좀 투자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4월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장 초반에 한번 슈팅이 크게 나왔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좀 힘이 많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후장을 좀 종가 베팅을 좀 노려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오히려 5월 2일부터 다시 이제 거래 재개가 시작을 하는데 네. 거래 재개가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첫 주차는 좀 관망을 하면서 어떻게 지수 흐름이 올라가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봤을 때는 외인의 이탈세가 지금 최근에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기관이 좀 지금 들어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의 코스닥은 개인의 장을 통해서 지금 이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의 손바뀜이 있으면서 기관이 좀 들어와 주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월장을 좀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월 30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 코스피 시총 20개 종목 가운데서 삼성 SDS 제외해놓고는 모두 상승할 정도로 어제 장 분위기 좋았는데요. 어제 유로화가 강세 보이면서 달러와 약세로 전환이 됐고 이와 함께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급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 유입으로 인한 추세적 반등이라며 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또 다시 한번 확정치 발표가 됐는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부진했습니다. 매출은 52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6조 원대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 중심으로 수요 약세와 판가 하락 영향을 받았다고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이 전기전자 투톱 업종들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 0.5% 하락세,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5% 하락세 나오고요. 일단 예상 체결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현대차도 강보합권 13만 9,500원대까지 올랐고 셀트리온이 0.69%의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2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는 약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 8위권까지 다시 밀렸습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34만 원대에서, 그리고 LG생활건강은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141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엇갈립니다. 코스피 0.1% 하락세 2214선, 그리고 코스닥은 0.09%의 강보합권 751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오늘 바이오 종목들 조금씩 눌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6% 하락세, 그리고 헬릭스미스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신라제는 움직임 없습니다. CJENM 오늘 잘 가는데요. 1% 이상 상승하면서 21만 8,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22만 원대 눈앞에 두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컬 1% 상승세 나옵니다. 5만 6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바이오 종목들 좀 빠집니다. 메디톡스의 하락폭 1%대인데요. 56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57만 원대에서 6만 원대로 바로 빠졌고, HLB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8만 3천 원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드래곤 오늘 잘 갑니다. 3%대 강세로 출발합니다. 단숨에 3,000원 올리면서 93,200원에 출발하고 있고, 펄어비스는 강보합권 17만 원대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어제 16만 원대에서 마감이 됐었죠. 셀트리온제약 현재 보합권이 59,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솔리드입니다. 예, 이 솔리드는 네트워크 관련 장비 제조 개발 기업으로 특히 이제 국내 이동통신사 3사 동시에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공급 업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네트워크 장비에서 약 5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지금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약간은 좀 등락폭을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솔리드에 대해서 최근에 좀 강세가 좀 굉장히 두드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그 작년 10월에 이제 그 크게 대폭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었고, 그 조정폭을 좀 어느 정도 막은 뒤에 이제 추세 전환이 이제 되다가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박스권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박스권으로 흐른 뒤에 어느 정도의 이제 5G에 대한 기대감이 와주면서 좀 뚫어줄 것으로 보여줬지만 뚫지 못하다가 4월 5일날 이제 5G가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했고, 일전에 그 매물대 저항을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그 이번 2분기에 그 영업이익 흑자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이 박스권으로 좀 흘러갔을 때,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흑자 전환은 못했고요. 이제 흑자 전환을 못했던 이유가 그 미국의 이제 다스 수출이 굉장히 저조했고 5G 그 중계기 매출 반영이 아직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영업이 그 흑자 전환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2분기 때 이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주가 흐름도 우상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하반기에 그 미국 다스 매출의 증가를 통해서 반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이제 4분기에 600억 규모에 달하는 영국 지하철 중계기 수주가 좀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2분기 상황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이번에 5G 그 전략 육성 정책을 밝혔고요.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5G가 구축막이 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의 좀 통신 자체가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G 기지국을 장치를 굉장히 좀 많이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대략적으로는 한 23만 대를 이제 구축한다고 밝혔고요. 모든 지역에 이제 상용화될 수 있게 구축막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도 이 5G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솔리드는 좀 더 굉장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품질 개선이겠죠. 그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솔리드가 3사를 동시에 이제 장비를 납품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업성적인 부분들이나 또한 이제 앞으로도 5G가 그 전체적으로 정착이 확실하게 되기 전까지에는 주목을 계속 꾸준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주가 자체가 뭐 그렇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에서 치고 올라가면은 못해도 4,700원까지는 무난하게 빠르게 이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도 지지 구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물론 이때 이 박스권으로 흘러갔을 때 대체적으로 3,000원부터 3,900원 사이를 굉장히 많이 이제 매집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여기 이 구간들이 지금 현재 지지 구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한 이평선 자체도 그 지금 현재 주가가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크게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300선을 돌파해줬고요.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에 지금 별다른 저항 구간이 크게 없습니다. 아래 공간보다는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그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은 5G 관련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일전에 매출적인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분기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크게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5G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슈화가 된 만큼 섹터적으로 많이 주목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 4개를 지정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3,500원입니다. 자,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EXT입니다. 이 EXT는 그 토목 건축 파일 공사 및 관련 기술 자문과 서비스업, 또한 이제 토공사업, 또한 보링 그라우딩, 좀 말이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적인, 그 토목적인 관련된 사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협소한 장소에서 시공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SAP 공법을 통해서 구현 전용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상은 작년에 남북 경협주의 흐름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부터 10월까지 경협주의 흐름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면서 흘러갔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경협주의 흐름을 좀 흘러가다가 10월부터 이제 어느 정도의 경협주의 차트의 흐름대로 가지는 않고 오히려 올해 1월부터 굉장히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8,000원까지 이제 굉장히 크게 찍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각종 테마에 좀 얽혀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은 각종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시점을 보자면은 이 구간대는 황교안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얽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구간대는 지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얽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이 통합적인 부분들 그리고 남북 경협과 같이 그 세 가지의 테마를 얽히면서 굉장히 크게 올려가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느 회사가 그러니까 장원테크라는 회사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좀 조정폭을 크게 받으면서 사업 부분을 좀 변경한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XT의 기본적인 그 회사 틀에서 그 인수합병이 되면서 M&A가 되면서 지금 현재 주가를 조정받으면서 2차 구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특히 지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를 부각받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지진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뭐 동해에서도 뭐 지진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 EXT도 어떤 부분들과 같이 이제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EXT는 그 PF 공법과 SAP 공법을 통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PF 공법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연립주택, 그리고 또한 물류센터, 철도역 등의 중저층 구조물 기초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SAP 공법은 그 건물 리모델링, 또한 기초 보강 등을 유효하게 쓰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XT 자체가 기업력 자체나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좀 더 크다,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EXT는 그 기초 보강과 연약 지방 공사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코어 기술 연구소와도 MOU를 이제 맺으면서 기술력을 입증받은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EXT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9조 원을 배정해서 노후 SOC 분야에 대해 토목이나 건설 부문에 대해서 투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약 지방 공사의 강점을 보인 그 EXT의 경우에도 굉장히 이슈가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SOC 예타 면제주로서 좀 더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건설적인 부분들은 그 연약 지방 공사가 무조건 기본 공사로 깔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XT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 건설주나 토목주, 그리고 또한 SOC 관련된 부분에서 그 도로를 개편을 하거나 철도적인 부분들을 개편을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무조건 이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보시면은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일전에 인수합병을 했을 때 가격에 보시면 거의 웃도는 가격대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그 주주총회 그 관련된 부분, 또한 M&A 공시를 봐서 그 전체적으로 그 대주주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대주주가 바뀌었을 때 가격이 한 3,000원대다 보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격이 오히려 그 점대에 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그 가격대에 웃도는 가격에 지금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지지 구간으로 통해서 어느 정도의 흐름들을 유지를 해준다면은 추세가 전환할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일전에 인수합병을 했을 때 가격에 어느 정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아직까지 나오진 원래는 올해 그 SOC 그 예타 면제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성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부각을 했었지만은 앞으로 그 부분에서 좀 사그러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부에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더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겠다. 그러니까는 상반기 후반때나 하반기 때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오히려 더 안전한 구간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현재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또한 지진 발생 관련된 부분, 또한 앞으로 SOC 예타 면제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지지 구간을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굉장히 안전하게, 그러니까 세이프티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관련 이슈의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 4개씩 지정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3,500원입니다. 자, 금일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은 그 반도체 패키징 및 이제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요처를 확보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독자 개발한 유연 패키징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카드의 그 지문 인식 등을 탑재한 신용카드사로서에 대한 매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조정폭을 크게 받은 뒤에요. 그 다음에 그 11월부터 조정을 막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까지는 조정폭을 크게 갔지만 11월부터는 그 조정폭을 막고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4월부터 그 비메모리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그 이슈가 부각이 받으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한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삼성에서 이번에 비메모리 2030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하였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도 어느 정도의 그 공급 계약처로서 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적인 추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비메모리 반도체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 이번에 삼성에서 글로벌 1위를 하겠다는 그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고요. 물론 이번에는 좀 실적적인 부분들이 다소 아쉽기는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들을 좀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은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큰 기대치가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소 반도체 업체들과도 상생 협력을 같이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 하나마이크론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비메모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사업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볼 만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4월부터 외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전날에 이제 급상승하면서 그 일전에 차익 실현했던 매물들을 추가적으로 소화해주면서 돌파하고 안착되었기 때문에 상승적인 기대를 크게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적인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겠다. 또한 육성 정책을 발표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이 앞으로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반적인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또한 시스템 반도체를 통해서 굉장히 좀 국가적인 그 지금 위기를 좀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하나마이크론과 그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도 좀 어느 정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 매력도가 하나 더 높은 이유는 작년 반도체 시장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던 반면에 이번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통한 정부 정책과 또한 대기업 삼성전자의 포부를 보면은 삼성전자 거래처인 이 하나마이크론은 지금보다도 장기적으로 좀 더 지켜보아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별 하나씩 더 지정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4,800원입니다. 네, 솔리드, EXT 그리고 하나마이크론까지 세 가지 종목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제로테세븐입니다. 제로테세븐은 매일 유업이 설립한 유아동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및 CK 패키지 합병 효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제로테세븐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0세에서 7세까지 아이들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아 동복인 알로엔투, 포레즈, 알퐁스 등이 있으며 유아 스킨케어 브랜드인 궁중비책을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최고의 수유 이용용품 브랜드인 토미티피, 글로벌 승용 왕건 브랜드인 Y볼루션을 비롯해 유아동 종합몰 제로트7.co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사의 실적을 살펴보자면 의류 부분은 2014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영업을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47억 원의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진행된 적자 매장 정리 및 제르반 브랜드 철수 등의 수익성 개선 사업을 통해 올해 관련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아동용 화장품 브랜드인 궁중비책은 성장 모멘텀 요인인데 2018년에도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0%와 284% 고성장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의 포장 사업부는 지난해 11월 CK 패키지와 흡수 합병을 통해 신설되었고 분유 뚜껑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독점 업체이고 2018년 기준 해외 수출 비중이 약 85%입니다. 중국에서 프리미엄 분유 선호 현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객사인 글로벌 다농 등을 통해서 원제품의 50% 이상이 중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비자들의 수입 분유 선호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매출처 다변화를 감안시 올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캡 생산 능력을 확장 중입니다. 올해 실적이 온기 반영되는 첫 해로서 실적 성장 및 재무 건전성 확보에 상당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년 만에 연결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는 우상향을 하다가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수급적으로는 사모펀드 쪽이 자금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및 출산 관련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부각된다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추세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9,100원, 손절가는 7,8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시스웍입니다. 시스웍은 클린룸용 모터, 제어기 및 소프트웨어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먼저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꾸준한 외형 성장과 정부 스마트 팩토리 정책 수혜감 기대감을 줄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동사는 국내 클린룸 FFU 감시 제어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멤버들로 마이콤과 DSP를 이용한 컨트롤 제어,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중앙 감시 제어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다양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지닌 프로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클린룸 제어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는 모터, 제어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생산의 원스톱 서비스를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연속 운전으로 입증한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사는 17년도에 벤처기업협회 우수벤처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동사의 제품은 삼성과 LG 등 고객사를 통해 초우량 글로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 공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중국 시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법인을 설립하였고 중국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회사 등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사는 현재 제어 시스템 부분에서 국내 약 48% 이상의 점유율을 비롯해 연평균 30%대 외형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 일환으로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무선 클린룸 제어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정부는 스마트 팩토리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 10만 명과 스마트 팩토리 공급 기업 1,000곳을 육성한다는 소식이 나온 상황이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내년 스마트 공작 보급과 스마트 산단 추진을 포함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도 혁신 예산으로 약 1조 2,08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동사가 직간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사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공모가는 2,800원이었는데 작년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난 뒤 올해 초부터 다시 주가의 추세가 반등하면서 공모가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동사의 성장성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된다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9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APTC입니다. APTC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시각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SK 하이닉스와 공동 연구를 통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공정 변화에 따른 시각 장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최근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정책에 따라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도 반도체 관련주로서 반도체 시각 공정 장비 및 장비 제조 판매하는데 특히 주요 제품은 건식 시각 장비인 폴리 시각 장비입니다. 시각 공정은 700개에서 900개에 달하는데 전체 반도체 공정 중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공정으로서 폴리 시각 장비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7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증착 공정 등 다른 공정 장비의 경우 국내외 다수 장비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반면 시각 장비 시장의 경우 기술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3사인 도쿄 일렉트로닉과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그리고 램 리서치가 약 90% 이상의 점유율로 독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 구조를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사는 매출이 지속 성장하면서 지난해 약 600억 원대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그러고 나서 지난해 8월 달에 코스닥의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17년 SK 하이닉스 기술 혁신 기업으로 선정되어서 공동 연구를 통한 성장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매출은 폴리 시각 장비에 집중되어 있는데 독자적인 플라즈마 소스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이를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등
향후 제품 다각화를 통한 매출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장비 판매 증가에 따라 소모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반도체 공정 변화에 따른 시각 장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칩 메이커들은 원가 절감과 수요 향상을 위해 제조 공정 미세화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칩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공정 미세화를 진행할수록 미세 선폭의 균일도를 결정짓는 시각 장비의 중요성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핵심 장비의 시각 장비는 신규 FAB 증설 수혜 증설 수혜에 더해 기존 FAB에서도 소재의 고직접화를 위해 장비 교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사의 매출이 SK 하이닉스 약간 편중되어 있긴 하지만 하이닉스 중국 WUXI 법인의 수출 판매를 시작으로 고객사의 해외 법인에 대한 제품 공급을 통해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 확대 및 영업 전문 조직을 구성할 계획으로 시장과 고객, 다변단을 통한 매출 성장 및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4월 상승 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 추세에서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고 기업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도 주가 역시 추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7,400원, 손절가는 6,0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국일제지입니다. 이 국일제지 자회사가 구글과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협업을 확대하기로 밝혔습니다.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 국일제지는 그냥 점상을 때려버렸죠. 네. 점상을 때려버렸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잔량세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흐름에 대해서 못해도 지금 유지만 계속 돼준다면은 한 2연상, 3연상은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과열로 이제 지정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템포 좀 쉬어가는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구글과 관련된 그 MDA 체결 소식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비밀 유지 계약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비밀 유지 계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이슈가 진짜 정확한 이슈인지 아니면은 그 실체를 솔직히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네. 있겠고요. 일단은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호재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 국일제지가 사실상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구글과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탄소적인 부분들, 재료적인 부분들이나 뭐 자동차, 수소차 관련된 재료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좋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구글은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도 좀 어느 정도의 그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큰 틀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냥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이제 좀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앞으로의 매수 타이밍은 언제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하기는 늦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빠지느냐에 따라 굉장히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주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안 잡는 게 조금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보고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인데요. 상반기에 이익 개선 기대감 받으면서 오늘 1% 이상 상승합니다. 홍기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몇 년간 주가가 부진했던 기아차는 올해 들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과 기술을 통해 친환경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수소차 및 기대차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4월 상승률에만 약 28%를 달합니다. 기아차는 지난 25일에 발표한 1사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컨센서스 4,627억보다 많은 28%인 5,9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2분기와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오늘 종목은 지금 랩지노믹스를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랩지노믹스는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기술 육성이라는 소식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관련주라는 것에 일단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올해 상반기 미래기술 육성을 위해 이제 기초과학 그리고 소재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 이제 지원 연구 과제 이제 44개를 선정을 했고, 그 중에 이제 기초과학 분야에서 이 손상된 DNA를 복구해서 암 치료제 개발을 돕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랩지노믹스는 이제 삼성 서울병원 내에 이제 삼성 유전체 연구소와 공동으로 이제 유전자 암 치료 진단 검사 이제 캔서 스캔을 출시한 적이 있는데, 이 검사기는 이제 차세대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기술로 암과 관련된 변이 유전자를 확인하는 이제 의료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미래 기술 육성이라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관련주로 언급되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랩지노미스는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두바이, 레바논, 터키, 이란 이런 등의 이제 중동 지역의 검사 서비스와 진단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남가드의 중동 지역 검사 의뢰가 이제 월 1,000건을 넘어가는 등 중동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이 중동 지역의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15억 이상의 새로운 매출이 발생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중국 현지 이제 조인트 벤처와 기술 이전 계약 체결도 했었고, 국내 유수의 이제 건강검진센터를 판매 채널로 보유하고 있는 이 케어링크와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개인 유전자 검사 부문의 이제 매출이 대폭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료는 충분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690억 원이고 이제 유통 주식수가 대략 750만 주 정도 되는데, 최대 주주 지분율 이제 16.28%로 이제 재무 상태는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적자 규모가 이제 우려할 만큼의 이제 규모는 아니고, 또 이제 3년 연속 적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박스권 내에서 눌림목 조정을 줄 때 매수할 만한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0월 30일 날 이제 5,080원이라는 바닥을 찍고 저점을 계속 위쪽으로 갱신하면서 이제 다중바닥 패턴을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때문에 이제 밑으로 하락할 구간보다는 이제 상승할 구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이제 충분히 승산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이제 8,500원 전후, 손절가는 이제 6,850원,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을 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1% 하락하면서 2209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16선에서 종가 형성했던 코스피 오늘 10선에서 출발했다가 9시 21분경에는 이 2207선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하지만 이 거래대금 많지 않고요. 개인이 258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오늘 실적 확정치를 발표했는데 0.5%의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요. 현재 46,000원대 이탈하고 45,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86,600원대에서 이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현재 0.72% 상승하면서 이제 14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좀 눌립니다.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21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호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항생제 복제약이 판매 허가됐다는 소식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LG화학 0.6%, 현대모비스는 이 하락폭이 크지 않고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2% 가깝게 빠지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삼성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눌리고요. 포스코는 약보합권, LG생활건강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0.2%의 하락세 749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프 보시면 시작이 고점입니다. 751선에서 출발을 했다가 48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타냅니다. 외국인이 300억 원 넘게 매도하고요. 개인이 4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조금씩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하락폭 키워갑니다. 1% 넘게 하락하고요. CJ ENM이 1.58%의 상승세 나옵니다. 22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OCI와 신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2% 가깝게 상승세 나옵니다. 5만 6천 원대까지 올랐고 헬릭스미스 하락폭 키워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5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가 오늘 하락폭 키워가고요. 반면에 잘 가는 종목들은 또 잘 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스탈 연대기와 관련해서 오늘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나란히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TVN 측은 이 아스탈 연대기가 넷플릭스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방송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돼서 상승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는 1%대 강세 나옵니다. 오늘 17만 원대까지 올랐고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빠집니다. 셀트리온 제약마저 빠지고 있는데요. 1% 넘게 빠지면서 59,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0.2%의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폭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인공지능 스피커와 관련된 가온 미디어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D램 메모리 가격이 많이 폭락을 했죠. 그런 폭락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또 그런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가 어딜까?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가온 미디어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가온 미디어는 리눅스 기반의 IP 셋톱박스를 주력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온 회사죠. 최근에 이제 각 글로벌 회사, 국내 SK나 KT 다 마찬가지로 이런 방송의 이제 디지털화하고 고품질, 고화질화 이렇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안에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하드디스크 여러 가지 그런 부속품의 가격 자체가 고가가 되고 고품질, 또 메모리화 이렇게 되어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에서 이런 반도체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23%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꾸로 가온 미디어 측으로서는 손해보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D램이 떨어지면서 가온 미디어에는 이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 또 매출에서의 해외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최근에 이제 환율과 또 연결이 많이 있죠. 작년보다도 한 10원 정도가 더 올라갔으니까 그때 보면은 가온 미디어 측으로서는 환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서 이제 KT의 기가진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 그리고 인공지능 셋톱박스가 점차적으로 또 계속 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사용하는 방법, 그 안에 갖고 있는 콘텐츠, 그리고 이용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가 적용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또 다양해지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하고 친숙한 이런 기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스피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품질의 어떤 셋톱박스를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잠깐만 늘어나기 때문에 가온미디어로서는 어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회사의 영업의 이익이 좋아지는 이런 본격적인 어떤 성장 국면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번에 1분기의 실적도 발표를 했죠.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또 영업이익이 한 74억 정도로 217% 증가됐죠. 다른 회사가 대부분 안 좋은 상태에서 가온미디어는 뭐 영업이익이 200% 이상 증가되고 매출액도 역시 22% 정도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매년 한 몇십 프로씩 증가되는 이런 양상이 금년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한 7천억대의 매출, 영업이익이 300억대로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해가 바로 가온미디어의 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주가는 꾸준히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잘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는 한 20일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이것이 이제 조정이 한 달 내지 한 두 달 이렇게 조정이 거쳐지면은 오른 날에는 거쳐 있겠지만 한 단계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점으로 잘 사두면은 이 종목은 어떤 올라가는 추세에서 크게 올해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몰랐지만 장중에 좀 저점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매수가는 좀 장중 저점에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5, 6일까지 휴장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일부터 3일까지 휴장이니까 이벤트 대비해가지고는 시장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름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4월 30일부터 5일까지 이제 미국 FOMC가 열립니다. 지난 이제 주말에 미국의 GDP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한 2%대 한 초중반 정도로 월가에서도 예상을 했는데 이게 3% 이상 나왔는데 이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물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오늘도 이제 소비 지표가 좀 좋았고 이 건원 관련되는 PCE 관련되는 부분이 낮다 보니까 그 정부 측에서는 연준에다가 계속 압박을 넣고 있죠. 그래서 좀 금리를 좀 인하하라. 월가에서도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에 예상을 하는 부분들을 거의 한 60%, 70% 정도를 올해 중에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가운데 연준이 열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관망세 분위기가 있어서 그 지수는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만 이런 부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또 진행되는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이제 6차 고위급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되는 부분들도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중시장이 이제 개장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가가 올라갔다가 좀 빠졌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달러가 조금 약세로 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도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조금 빠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제 이제 기관들 매수세가 좀 동반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오전장 가운데도 지금 코스피 반등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는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니까 기관들이 어떻게 좀 반응하냐가 좀 중요한데요. 오늘 오전장에는 지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 276억 정도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장중에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장전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오늘 또 발표되는 게 뭐 LG전자, 삼성전기, 현대제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적 발표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어떤 주간입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시면서 기관들은 이제 빠른 어떤 이제 순환매를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매매를 좀 구사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 매매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제 뭐 대형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기반한 이런 어떤 전기전자 대형주와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되는 부분들 많이 이제 작년 4분기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매매를 하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형주 관점에 순환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이제 작년에 좀 추천해서 수익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죠. 도전 비전입니다. 012510인데요. 작년 4분기에 이제 좀 실적이 클라우드 관련되는 부분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주가가 4만 원대 미만까지 빠졌다가 다시 2019년도 1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5만 원대 이제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인 국내에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하는 ERP 회사 중에 1등이죠. 이제 국내 상장사 한 절반 이상이 동사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 회사가 변모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패키지 솔루션 업체라고 보통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플랫폼 사업자로 이제 진화 과정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클라우드 관련되는 부분에 대규모 이제 투자를 2010년도 초반에 해서 이 부분을 승승장구하면서 4차 산업의 핵심인 이제 클라우드 관련되는 부분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이 회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3년 동안 이제 준비한 위하고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솔루션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도전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ERP가 보통 이제 회계 중심으로 기업 어떤 솔루션으로 부각이 되었는데요. 위하고는 그 회계뿐만 아니라 뭐 오피스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관련되는 부분까지 좀 확장을 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지금 올해 2월 달에 선을 보였고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6월 달부터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위하고의 어떤 새로운 플랫폼 T 모델과 에지 모델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세무사 전용으로 진행되는 T 모델과 세무사의 수익 고객인 한 200만 중소 이제 중견 기업들 대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200만 고객들을 댔다라고 하면 위하고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기업 고객들을 이 플랫폼을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 위하고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다 보니까 가격도 솔루션 가격도 지금 한 기존 어떤 ERP보다는 두세 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새롭게 이제 외형 성장이라든지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도전 비전 같은 경우에는 15분기 연속으로 회사가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가담하다면 기존의 안정성과 더불어서 새로운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최근에 기관들, 외국인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좀 차트를 좀 살펴봐 드리면요. 가격 전략은 지금 이제 한 55,700원인데요. 장중점 저가 라인 한 54,000원 정도를 보시고 뭐 안 되시면 이제 뭐 종가 부분에 매수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한 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